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1월 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달부터는 금요경마도 오전에 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시에 끝나게 되는데 어저께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부터 시행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경마, 일요경마도 이제 모두 6시에 끝나는 그런 경마 시행으로서 이제 완전히 주간 경마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동절기 경마라고 하잖아요. 동절기 경마는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마필들의 컨디션 체크가 힘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상징으로 인해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가장 경마가 어려운 이 시즌이 아무래도 이제 동절기 시즌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는요, 제가 봤을 때 5월 초하고 그 다음에 한 5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오더니만 6, 7, 8, 9, 10월까지 6, 7, 8, 9, 10월 이때는 이상하게만큼 저배당 일색으로 굉장히 많이 저배당 경마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배당이 한 25배 되거든요. 25배를 맞추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복승 기준으로 이제 25배를 맞추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동절기 경마 때 주구장창 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동절기 경마는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가을 시즌에 너무 저배당 일색으로, 지난주도 사실 뭐 월말 경마인데도 저배당 일색 아니었어요. 야, 이거 너무 안 터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터질 만한 경주에서는 안 터지고, 안 터질 경주에서는 또 인가마가 훌러덩 빠지면서 또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연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마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잡을 수 없이 경마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냥 책 보고 하는 전문가들이나 책 보고 하는 이런 예상이 오히려 할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마팬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어떤 전문가의 예상을 쭉 그려놓더니 어떤 책기에 오두마마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예상가들이 맞췄다고 올려놓는 거 보면은 거짓말로 옛날 고조선 시대 때 맞춰놓은 것까지 전부 다 올리면서 생 지랄을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봤을 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겼는지 졌는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 전문가가 가장 잘 압니다. 배팅을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알죠. 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속여가지고 선량한 팬들을 2번 죽이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쌍승식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아니 축이 맞았으면 쌍승까지 표기하는 게 맞아요. 축이 맞지도 않았는데 한 방으로 때렸다고, 한 방도 아닌데 뒤에 꼬랑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번을 싹 적어놓고 단통 적중했다, 그런데 단통으로 마치고 구복수 2개 더 가져갔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으면 되지. 그러면 뭐 누가 뭐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시비 거는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 단통이냐 단방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놈이 웃기는 사람이지. 그거는 남이야, 단통이든 남이야 뭐 전배 때는 이빨 쑤시던 그거 자기가 상관할 거 아니잖아. 그냥 단통이라고 그랬으면 단통인 게 맞는 거고, 거짓말로 맞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직하게 올려놓고 졌으면 졌다고 시인을 하고, 그러는 행위가 저는 앞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졌어요. 금요일날 5개, 토요일날 4개, 그 다음에 일요일날 5개 해가지고 남만큼은 적중을 했죠.
그 뭐 승부처도 적중을 하고 그래 했는데 졌습니다. 아주 산뜻하게 뭔가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승부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핑계 아닌 핑계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대장 쪽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대장 쪽에서 용종이 5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2개는 큰 거, 3개는 작은 거 해서 5개를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50 넘어서 이제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겁이 엄청나더라고. 혹시 병이나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난주 성적이 안 좋았고, 지난주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승부주간으로 미리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몸도 다 낫고 가니까 총력전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각오로 인해서, 자, 한번 멋진, 선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토요제 1경주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했어요. 아직 공부를 안 했고, 10만원만 나오는 경주인데, 10만원은 전부 이렇게 뒤다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토요 1경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한 거 했다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한 거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갑니다. 이거는 어저께 다 공부를 해놓은 거니까요.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의 특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산 선취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6번 명마대장이라는 마필이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6번 명마대장은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자,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여지를 갖고 있고, 종반 뚝심 측면에서도 지난번 경주 때 꾸준하게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명마대장은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번 필승이란 마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충마를 누구로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9번 필승이란 마필을 한번 조심스럽게 충마로 선정을 해보고 싶네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선행을 가든지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에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 누가 가장 우위를 보여주느냐? 바로 9번 필승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9번 필승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엔 불안한 여지가 뭐예요? 바로 이 공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백을 갖고 있어서,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안해서 그렇지,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에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주 시에는 오히려 배당을 노린다면 9번을 놓고 때리는 것이 가장 배당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우라서 저는 9번 필승이 공백기는 갖고 있지만 한번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이 현군 성장마보다는 신마끼리의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델타K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능력을 보여줬죠. 데뷔전부터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주행검사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번 편성에서 거의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닐 만큼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 4번 델타K는 신마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이번 이제 속보태자라는 마필인데, 원쿨캣의 자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발인데, 마필 자체가 괜찮아요.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전반적인 기량 자체가 굉장히 출중하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이번 견시, 이번 속보태자 역시도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속보태자도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이번 이경주에서는 4번 델타K와 2번 속보태자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PDF인데요. 마사의 PDF인데 진짜 마사 애들 일 안 하네. 아무리 PDF가 자기 소관이 아니고 다른 인쇄업자가 이걸 그대로 받아서 책자로 만든다고 하지만 책자도 개판돼 버렸고 그 다음에 이번 속보체제에 체중도 안 나와 있네. 야, 이런 걸 책이라고 내보내면서 검수 과정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 제가 만약에 출마표 과장이나 뭐 팀장이나 그러면 이거 잘라버리던가 아주 그냥 문책을 해버릴 아주 불성실한 직원이네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개판 5분 전이네. 그래,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마사의 직원들도 뭐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그 뭐 위니월드가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야, 그런 거나 줘놓고 참 경마팬을 위한 서비스를 하나도 없고 죄다 처먹는데 바빠가지고 눈깔이 뻘개가지고 그지랄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아유, 그게 경마팬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이렇게 직구하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런 걸 하나 똑바로 해놓고 경마팬들 편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맨날 저 따보겠다 저 따보겠다. 아니 무슨 지방자치단체야 뭐야. 예산 쓰려고 그러는 건지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 진짜 눈깔 사나워서 아주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 야, 그러니까 감사원도 뭐 감사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실정이니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제주1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종반 뚝심으로도 우위를 보여주는 모바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1차 1경주는 중계 경주고 2경주는 이제 모바일 경주인데 6번 미래동산이라는 마필이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순수 마필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자, 6번 미래동산은 현군 성장마 중에서 가장 좋다. 자, 여기에 이제 신마로서는 3번 몸무태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주행검 사시 우수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서고 종반 가볍게 밀어주는데 지구력도 양호했다.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문무태왕은 자, 이번 경시에 강력하게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신마 중에서는 3번 문무태왕, 자, 현군 성장마 중에서 6번 미래동산, 이두가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력차는 미세하지만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2번 컬러지 트러블이란 마필입니다. 순수 훈련 상태만 놓고 보면 거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소폭 지속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다. 자, 요즘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제 교차 위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의 마주들이 서울로 이제 말을 갖고 와서 위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컬러지 트러블은 그 11조 마방이었죠. 11조 마방에 고지한 마주가 지금 서울의 서인성 마방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컬러지 트러블은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각본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필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이 라이브5와 10번이 스마트 파크가 그나마도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이 라이브 파워는, 데뷔전에서는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번 경시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10번 스마트파크도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해서 아무래도 힘이 좀 덜 찬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만 순수 마필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약하게 봐줄 수밖에 없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역시나 모바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 앞선이 약한 경주죠. 한라마든 제주마든 간에 대부분이 좀 앞선이 약한 경주가 아무래도 많죠. 자, 먼저 이번 경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5번 중심점입니다. 누가 팔리든지 누가 안 팔리든지 상관없이 5번 중심점을 가장 좋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선두권에 1번 신강자나 7번 지인달사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마필이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중심점이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다 이번 경시 이제 1000m의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 적응력 측면으로 보나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중심점을 가장 강하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여기 이제 4번 멋진 스타가 인기 많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도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마필들 충분히 성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제주교차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은근히 조금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고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일단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마필은 바로 8번 김호환 원치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마필은 사실상 4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체중이 그러니까 공백 이전에는 443kg대로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무려 30kg가 늘어났어요. 30kg가 늘어나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마필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중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 마필에게 작용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것이 출전마 대부분이 이번 경주에서 6등급 연령 오픈 경주로서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말대 위주로 짜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이 없는 그런 편성 속에서 8번 김호환 원치가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전보다도 순발력도 괜찮아 보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검 때 걸음은 차분하게 경주를 펼쳤는데 의외로 이 묵직한 말걸음을 보여주면서 옛날보다는 솔직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 한번 요주의 마필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번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로 좀 걸음 자체가 좀 무게감이 많이 실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찍을 때리고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8번 김호환 원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는 당연히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7번 동명항이 전개상 선행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동명항을 필두로 해서 전개 2점 받으는 중점적으로 강하게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7번 동명항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도 연속 하강대 전적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두권이 이번에도 무너질 공상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뚝심마들의 선전을 기대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거든요. 저는 당연히 7번을 강하게 읽어주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시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8번 함지박이라는 마필입니다. 함지박이라는 이름은 중국집이죠. 방배동에 있는 유명한 짱깨집 함지박입니다. 안 사장이, 안씨 가문이 하는 그런 짱깨집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서문여고가 이제 방배동에 있고 우리는 사당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나 축제 같은 걸 같이 하는데, 그때 이제 함지박에 있던 딸내미가 있었어요. 안혜성이라고. 나 이름도 안 잊어먹네. 근데 그 친구가 서문여고를 다녔는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함지박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요리라고 그러지, 요리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아주 고등학교 때 아주 제대로 먹었는데, 함지박이 지금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그게 이제 함지박이 그런 뜻은 아닌데, 이제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한 거예요. 네, 8번 함지박을 제일 세게 보는데, 7번이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두권이 무너질 공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8번 함지박이 등장은 좀 불안하죠. 건동석이니까 좀 불안한데, 올라올 수 있는 놈이 이놈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8번에 대한 메리트를 아주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 첫 번째하고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지게 이제 적중을 하고, 이번 토요제 5경주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입상바의 우열과 더불어 나름 충격감의 마필은 뻗팅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먼저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뭐 낫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2두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는 편성이에요. 2번 사련이 킹이네. 사련이 윈이란 마필입니다. 사련이 윈. 사련이는 그 제주도에 있는 사련이 뭐라 그러지 그걸? 사련이 계곡이라고 그러나? 사련이 그쪽에 있잖아요. 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가지고 관광 명소죠. 사련이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이 사련이 윈이란 마필은 데뷔전을 치렀는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반 타격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 이제 주행 검사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7월 달에 받았는데 426kg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데뷔전을 치렀을 때는 체중이 443kg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체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얘는 지금 어린 성장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거세마라는 점에서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골격이 커져야 되거든. 근데 너무 작아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뭐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4번 골드스타일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발주 고착기를 좀 갖고 있는 앞말이랬는데 종반 뚝심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주 훈련까지 했는데 발주만 매끄럽게 나온다면 4번 골드스타일스도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또 6번 골드 장군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대부분이 괜찮은데, 이 중에서는 당일 현장의 컨디션을 봐야 되겠지만
2번 사려니민이 그래도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사려니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7번 힘찬 기운이 선행을 가든지 4번 함성이 나가든지 아니면 외곽 게이트 12번 풍문화가 나가든지 간에 어떤 말이 선행을 가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10번 한금의 신이라는 마필입니다. 한금의 신은 뭔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전격적으로 등짝을 바꿨습니다. 장우성이 너무 장난하는 거 아니야. 매번 왜 그 정도의 능력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이재용이를 더 강히 태워놨습니다. 자, 이재용이가 지금 499승, 그러니까 500승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토요경마는, 부산 자체경마는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자체경, 제주교차던 날에. 그래서 이재용이는 지금 500승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의 500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앞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번 주는 이재용이가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기수고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번 한금의신은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회지 6경주 오늘 강타의 투회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8번 킹프로키인데 지구력이 부족하고 10번 강남굴도 역시나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이제 출전만 대부분이 종반 뚝심이 좀 부족한 마필들 일색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인데 더군다나 이제 거리도 1000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드림미스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제가 보는 경기에선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 경시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그나마도 정말 탄력 측면에서도 출전 마중에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친다고 한다면 종반 뒷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뒷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9번 드림미스가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을 놓고 때리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들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지게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픈 마령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제 오픈 경주에 출전한 경험, 즉 8,000점 이하의 8,000점 이하의 마필들까지 모두가 이제 출전하는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경주에서 오픈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를 했죠. 오픈 경주가 아닌 이 별정이나 무슨 핸디캡 경주에서는 당연히 이 점수제에 상관없이 이 마필 단체들의 그 능력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지만 오픈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부중이 상관없이 좀 능력만은 내지는 또 오픈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상대적인 뭐랄까 데이터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아예 제가 보는 경기에서 아주 999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출마 자체가 안판이는 배당반은 출마를 놓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요. 3번 백록장원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왜 추천을 드리냐면, 지난번보다 이제 57kg를 달았다는 점에서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픈 경주 경험이 굉장히 충실하고, 실질적으로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전 대비 부중도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속 상승에 따라 경기는 하강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3번은 시원하게 자르고 가려고 했는데, 자를 수는 없고 받치기 정도로만 물어난다. 자, 그렇지만 요 마필이 핵심적인 내용은 충만은 아니고 단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메인 승부처는 배당만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배당만을 또 단통으로 때려서 완벽한 사강을 기대하는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작심 배당으로 한번 멋진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강타의 토요일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뚜렷한 충마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자, 일단 보여준 전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8번 굿모닝 피전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사실 지난번에 우승 자체가 이게 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기본 능력 자체는 가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경시 박병윤이가 계승을 해서 선행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고 중위권 연결을 하다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봤을 때 선두권이 10번 필라니케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얘는 지금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필라니케도 그렇게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번 군면역 표진이 이번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역시나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뭐 제주마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제주마 2세마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이제 2세마들로만 짜여져 있고 부담 정량도 모두가 이제 55kg로 짜스트로 딱 맞춰놓고 뛰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말이 세다 못하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2세말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번 경주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8번 광명의 힘이란 마필입니다. 사실 이걸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합지상에서 어느 정도로 팔릴지가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는 승부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8번 광명의 힘이 제가 봤을 땐 뭐 출전마 대부분이 뭐 다들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현재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계속적으로 끌고 오면서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마필들은 탈락 대상이고, 반대로 이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치면서 우승을 차지한, 예를 들면 8번 광명인 같이 직접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선취율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8번 광명의 앱은 무조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간다. 바로 이런 현재 포지션이 괜찮은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8번 광명인 같은 마필은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이고, 반대로 이번 경주에서 조금은 약하게 본다고 할까? 약하게 본다고 한다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뭐 약하게 보고 강하게 보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치가 않은데, 조금 약하게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뭐 5번 장타명성 같은 마필,
요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볼 거예요. 5번 장타명성 같은 마필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고, 그렇게 봐주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의외로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고, 또 이변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번 경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한 경주라서 누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끈끈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게 봐줄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8번 광명의 인 같은 마필은 굉장히 좋게 보고,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약하게 본다는 점이 특징인데, 5번 장타명성 같은 마필은 좀 약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9번 클린업 트리오가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에 잠재력은 있어 보였던 마필인데, 자, 현금 마필들이 이제 워낙에 센 편성이니까 현금 말들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3번 실버 이어로도 꾸준한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자, 여기 이제 11번 돌아온 난리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지난번 데뷔전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터라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자, 이번 경주 시에도 선행을 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는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1번 돌아온 난리도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번 실버 이어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번 8경주에서는 11번 돌아온 난리와 3번 실버 이어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전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꾸준하게 걸음에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바로 6번 장산 루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나올 때마다 강타가 맞춰드리는 마필이에요. 배당에 상관없이 매번 맞춰드리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꾸준하게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 자체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보여준 능력이고, 자, 이번에는 또 전개 여부에 따라서 또 선두권 모색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굳이 뭐 선행을 나가려고 하겠어요. 따라가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형이라, 어쨌든 6번 장산 루키는 금주 훈련 상태도 최상이고, 또 이번엔 전개상으로도 역시 최적 선입이 가능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이번 준비의 승부처에선 6번 장산 루키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 경기는 은근히 조금 입상 가능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 압축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의 이별의 가능성도 보이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력상 어떤 마필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뭐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뭐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 4번 허니버터리로라는 마필이 괜찮아 보여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승부 의지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대 경기력을 보여주면 힘의 비축도 안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허니버터리로는 역시나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8번 손오공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꾸준하게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에 2달 만에 출전을 해서 역시나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9번 손오공은 기본적인 근간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편성에 운을 못 만나서 입상에 실패를 했을 뿐이지 갖고 있는 사이즈는 입상권은 웃도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8번 손오공은 9번 손오공은 이번 경주시 굉장히 세게 봐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UCC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경주를 맞춰야 되는데 아주 이제 제대로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 중에서 상태가 안 좋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들어가야 될 마필도 있고요. 반대로 상태가 좋아짐으로써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시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1번 스페셜 로드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지난번 경주 때 훌러덩 4착을 했고 건강경시 보이지 않지만 경주력에 핑퐁을 약간 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번 선행력은 좀 부족하고 건강경주시 취임력은 계속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마필이 일치월장된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면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이 마필의 능력 자체가 일치월장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 스페셜 로드에는 이번 경시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고, 자, 여기 부응하는 마필은 인기마, 과감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인기마가 팔릴 것 같은데 그 마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번 경시에는 복병마가 딱하니 다스리고 있는데, 그 마필은 지난번에도 한번 노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전히 마필을 만들어줬고 지난번에 일부러 안 간 마필이다. 강력하게 때려서 작심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토요일 11경주. 자, 제대로 된 고배당 단통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오시라고 말하면 돼요. 11경주 오시면 돼요. 메인 승부처에 제가 한번 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가 승부주간이니까 이게 남아있는 중천금 아니겠어요? 물론 경마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웬만하면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이기고 싶으네요. 이길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뭐 제 자신이 이제 열심히 했고 또 나름 자신감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게 이제 제 취지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끝장 승부처인데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시 이제 주의를 하고 또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8번이 천합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시 이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국산 3등급 지난번 경주 때는 좀 부진했죠. 지난번에 좀 부진을 했는데, 요번 경주시에는 다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총력전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입상권이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번 경시 이제 천하비가 선행은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오고 슈즈로드라는 또 빠른 말이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못 가요. 천하비 위치가 축이나 단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데 뺄 수는 없어요. 능력도 그렇고 정대도 그렇고 8번 천하비를 뺄 수가 없는데 얘가 축이나 단톡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번 경주시에는 의외로 정계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상태가 좋은 마필이 있고 또 가야만 되는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들도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는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의외로 중변하게 가능한 경주이고 또 11경주가 메인이고 12경주가 끝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기가 바쁘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하게 하실 분들은 끝장까지 한번 제대로 맞춰가지고 멋진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 경마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적중을 하더라도 재밌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토요 경마도 강타의 식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토요 경마 역시도 멋진 대박을 한번 연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